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리그레션, 리그레션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니어한 이런 웨이트를 곱하고 썸해서 그러니까 클래스마다 스코어를 만들고 그 스코어에 해당하는 값으로 그 클래스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음, 이 각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가 잘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가 높게 나오고 아니면 낮게 나오는지를 잘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보면은 일반적인 민스퀘어 에러를 보면 여기 이 yx가 정답일 때 그리고 정답이 아닐 때 이게 음, true고 false일 때 아니면 이걸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true일 때에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게 1일 때 확률이 나오면 가장 좋은 거고요. y 해시라고 쓴 거는 이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이고 지금 y가 정답이니까 그게 1이 나오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좀 이제 다르게 말해서 이게 y가 0이라는 다른 클래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다른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스코어 값은 얘가 만약에 y 해시 true일 때 확률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클래스를 두 개 해볼게요. true 또는 false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true일 확률이 y 해시면 false일 확률은 이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1-y 해시 돼요. 지금 어, 일단 이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씌웠을 때 이 스코어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가 나올 수 있었던 거를 이 z의 이 식에다 넣음으로써 0부터 1까지로 바꾸죠.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 때 거기에 W를 곱하고 뭐 어떤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런 변화를 해주잖아요. W 곱하고 들어온 데이터, W 곱하고 들어온 데이터 해서 이렇게 쭉 다 더하면 나오는 이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파스블 가능한 그런 데이터고 그거를 이제 Z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true일 때는 y hat, false일 때는 1-y hat이라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스코어 값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true인 경우에 y hat이 1이 나오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 1-y hat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1-y hat은 false일 때는 1-y hat이라는 값이 1이 되면 좋은 거죠. 반대로 y hat이 0이 나오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썼는데 이게 이제 y 해시라고 안 쓰고 좀 다르게 말해서 1-y 해을 이 축에다 놓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놓게 될 텐데요. 그러면 지금 이 y가 1일 때랑 y가 0일 때를 다르게 말해서 얘를 true일 때 얘가 1이고 false일 때는 얘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y가 1일 때는 죄송해요. false일 때는 얘가 1이고 얘가 0이니까 지금 죄송해요. y가 1인 경우에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으면 여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true일 때는 얘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그다음에 false일 때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식으로 놓게 되면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 이제 true일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고 false일 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true일 때 생각하면은 왼쪽만 보면은 여기에 y 해시 1이 나오면 좋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 코스트가 0 또는 로스가 0이 되는 그런 이 코스트 펑션 또는 로스 펑션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때 이제 y의 값이 1이 나오면 좋은데 0이 나오면은 그때 코스트가 이제 무한이 된다. 로그에다가 마이너스 씌우면 제가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false일 때는
1-y가 1이 되면 좋고, 다른 말로 하면 y 햇이 0이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코스트가 0이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걸 1-y로 이렇게 뒤집어 주잖아요. 이렇게 1-y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로그를 넣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은 함수 개형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쪽만 살아남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로그를 그 클래스에 해당한 확률에다가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씌우면은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된다. 그리고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그 해당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로스만 계산하고 그게 아닌 거에 대한 클래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펄스일 때는 이거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확률만 생각해 주면 돼요.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y 햇이 이 클래스에 해당하면 1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걸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방법이 크로스 엔트리 로스고 또 다른 방법이 여기 SVM 로스라는 게 있는데 SVM 로스는 이제 클래스가 3개 있다고 해볼게요. 클래스가 Z1, Z2, Z3가 각각 어떤 Y1, Y2, Y3라는 3개의 집합 중에 하나에 속할 각각의 어떤 스코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SVM 로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Z1이 정답이다. Z1이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일 확률이 높게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Z1이 Z2보다 큰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Z1이 Z3보다 큰지 한번 봐요. 2번 봐요. 클래스가 3개인데 정답이 하나 있으니까 그 나머지랑 비교해서 2번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에 뭐 이렇게 복잡한 식이 써 있는데 이제 스코어라고 제가 해가지고 이제 보통 Z는 중간에 트랜스포메이션 해주고 뭐 액티베이션 펑션 씌우는 막 그런 것들을 Z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것들은 스코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제 이 S라고 한 건 스코어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S, Y, I라고 좀 복잡하게 썼지만 이거는 그 정답인 클래스의 스코어예요. I가 정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정답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겠죠. 요거는 높을수록 좋을 거고 얘는 정답이 아닌 클래스의 스코어예요. 얘는 작을수록 좋겠죠. 다르게 말하면 이 SYI, 그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많이 크면 좋겠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큰지 보는데 얘가 얘보다 충분히 크다면 로스를 0으로 줘요. 그래서 이제 앞에도 봤지만 로스가 가장 작을 땐 0이 되도록 하잖아요. 나머지는 양수가 되고 여기서도 로스가 0이 되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i라고 얘기했던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가 다른 것보다 높으면 오케이. 근데 여기 1을 더한 건 이건 꼭 1일 필요는 없는데 이걸 마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익을 남기면 마진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이란 마진을 줄 수도 있고 뭐 2를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마진 이상보다 더 크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간당간당하게 이거보다 크면 안 좋잖아요. 충분히 마진을 주면 이걸 크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작게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진보다 크면은 로스를 0으로 주고 그 나머지인 경우에는 이 차이가 그 이게 이거보다 크면은 SJ가 SYI보다 크면은 그만큼 안 좋은 거죠. 스코어가 그 클래스가 아닌 거에 스코어가 높은 거니까 이제 그거의 차이만큼 로스를 주고 이제 이걸 사실 이쪽 식으로 이렇게 넘기면 이 식이 되는데 어쨌든 이 차에다 1을 더해서 이 마지막큼 더해서 그만큼이 이 로스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도록 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많이 커지면 마진보다 커지면 로스는 0이 되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선형식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보다 차이가 크면 사실 여기가 지금 0인 경우 SYI가 SJ랑 같은 경우는 여기 있겠죠. 이 경우에도 로스를 좀 주는 거죠. 이만큼. 1이라는 숫자만큼. 이 식에 따르면. 그리고 1보다 이 차이가 더 커진 만큼은 여기서부터는 로스가 없고요. 뒤로 가면 당연히 더 안 좋은 거니까. 왜냐면 얘가 충분히 크지 않고 오히려 더 작은 거니까. 그 경우에 로스가 점점 올라간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로스도 있다는 거고, 이렇게 생긴 요 두 개의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수식을 우리가 맥스라는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0보다 크면은 얘가 나오고 얘가 0보다 작으면 0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요 식을 이렇게 넘기면 sj 플러스 1보다 syi가 이제 크다는 거니까 얘가 충분히 크다는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얘가 0보다 작다는 경우에는 0을 반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0을 반환하는 거죠. 이렇게 0을 반환하고 나머진 경우에는 이 양수니까 왜냐면 이게 이거보다 큰 경우니까 sj가 syi보다 큰 경우니까 그 경우에는 얘를 반환하도록 하는 거를 이제 요 if문에서 보면은 얘가 그리고 이 값이 이거 넘기면은 이쪽으로 다시 한번 넘기면 sj 빼기 syi 더하기 1이잖아요.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나머지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얘를 반환하는 그 x라는 식이 있어요. 그 x에서 만약에 0, 이게 사실 a, b를 해도 되는데 만약 a, b에서 큰 게 있으면 그 큰 거를 반환,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a가 반환되는 그런 함수고 만약에 max에다가 0하고 a를 하면은 a가 0보다 크면은 a가 반환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0이 되겠죠. a가 0보다 크면 a가 반환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0이 반환되는 요거를 이제 그냥 여기다 쓴 거예요. 뭔가 복잡하지만 그냥 말로 제가 풀어서 쓰면은 그냥 이거 말대로 이제 syi가 sj보다 차이가 1보다 크면은 좋으니까 0, 나머지는 그 차이의 크기만큼 로스를 반환한다. 이런 SVN 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일 때는 멀티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바이너리라는 게 이진이니까 이진 연산 이런 거 할 때 이제 두 개 트루 또는 폴스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사실 이 멀티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같은데요. 이게 결국 1-y라는 거를 그냥 또 다른 클래스의 확률로 보면 되니까. 이게 어, y가 1일 때 나머지는 0과 1이라는 두 개의 집합을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제 그냥 어차피 하나가 결정되면 나머지에 대한 확률이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종 하나의 y 해시라는 거 하나만 예측해요. 이거 하나만. 나머지가 자동으로 예측되는 거죠. 나머지의 확률이 1-y 합니다. 이제 어, 이거 멀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할 때 이제 y 만약에 클래스가 두 개만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를 두 개 예측하면 얘가 멀티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써도 돼요. 이게 그 1-y 1이 y2가 되면 이게 사실 요 밑에 거랑 완전 동치가 되거든요. 어쨌든 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 개 이상 있을 때 멀티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 개 클래스가 있다고 했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스코어 여기서는 지금 QI라고 적었는데 이건 이름을 그냥 여기서는 Q라고 할게요. Q1, Q2, Q3가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 얘는 클래스, Y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Q는 그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을 의미하는데, 근데 이제 이 PI라고 하는 거는 이 클래스에 해당하면 1이고 아니면 0인 그런 숫자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얘가 정답이다. 그러면은 이 P1만 남고, 그러니까 P1, P2, P3가 있으면 만약에 P1이 1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 0이고 만약 P2가 1이 되면 나머지는 다 0이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한 클래스만 정답이기 때문에 이게 분류에선 두 개가 정답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정답이라고 생각했을 때뭐 이렇게 식으로 되고 아니 뭐 두 개 정답이면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정답인 경우에는 1, 나머지 그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0으로 놓으면은 이제 PI가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건 어차피 그냥 로스의 계산을 안 하겠죠. 그럼 정답인 경우에만 로스를 계산하고 그 정답인 경우에 해당하는 로스는 그 정답의 확률을 로그를 씌워서 마이너스를 취해준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두 개의 정답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P1이 1이니까 1 곱하기 로그 Q1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P2 로그 Q2 얘도 어차피 P2도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크로스 엔터프로스가 된다는 거죠. Q3는 이제 0이라고, T3가 0이라서 뒤에가 지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만약 이제 이게 아니고 하나만 클래스에 해당하는 정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Q1이라는 것만 보잖아요. 여기서 로스를 계산할 때. 근데 이게 Q1이라는 게 정답이라고 하면 Q1이 크면은 얘가 확률이라서 나머지가 다 작아지죠.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니까. 근데 Q1이 1에 가까우면 나머지가 4 정도 작아지니까 그래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Q1이 1에 가까우면 로스가 0이 되고 우리 로그 함수 아까 이렇게 그렸듯이 Q1이 만약에 0에 가까우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로그 함수 다시 한번 그릴게요. 얘가 생겼는데 여기 1일 때는 0이고 나머지는 로그 함수가 이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 로그가 커지는 그 로스가 커지는 그래서 Q1이 0과 1 사이인데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 로스가 우리가 값이 계산이 된다.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고요. 요거를 이제 앞에서 했듯이 리니어 클래스파이어가 그냥 지금은 이제 인풋이 하나 들어올 때 생각했는데 여러 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선 지금 x1, x2라는 두 개의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그 아까 얘기했던 이 y1에 해당할 확률을 계산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w1, w2 이런 식으로 각각 이 x1에다가 w1을 곱하고 x2에다 w2를 곱해서 이렇게 더해서 세 개를 만들어서 G1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그럼 얘가 G1이 Y1에 해당할 확률 또는 스코어고 G2가 사실 확률이라고 하면 여기다 시그모이를 씌워야겠죠. 이거는 사실 얘가 1에 대한 웨이트라서 이게 또 다른 웨이트가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생략할게요. 왜냐면 이게 또 인덱스를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인풋이 두 개 들어오면은 각각의 들어오는 인풋에다가 이렇게 W1, W2 곱하고 더하고 이제 바이어스 텀을 더해서 이 스코어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스코어가 Y1에 해당할 확률 또 다른 웨이트들 여기 W들을 곱하고 더해서 만들어진 Z로 Y2에 해당할 확률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는 예시 문제라고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건 빨간색, 이쪽에는 파란색이면 이걸 구별할 때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W를 세 개를 만들어줘요. 여기 그냥 제가 복잡하지만 그냥 말로 설명하면은 여기 W를 처음에 000 초기화된 W 세 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세 개 만들어진 W와 이제 X가 지금 두 개거든요. 사실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되긴 했는데 여기에 트레인 X가 1하고 X1, X2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데이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개 우리가 W라고 하는 거를 각각 곱해서 더하는 식이 이거예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W0 곱하기 1 더하기 W1 X1 더하기 W2 X2를 해주고 거기에 시그모이드를 씌운 게 이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Y 햇 이라면서 Y 햇을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고 Y 햇을 계산해서 여기에 뭔가 복잡한데 이 왼쪽만 보면 되죠. 왼쪽만 보면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이 식을 보면 여기 로그를 씌우고요. 이 y 헤드가 로그를 씌우고 그 트레이닝 y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값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곱해줬을 때 나온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우면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크로스 엔트리 로스만 쫙 더하겠죠. 그게 로스고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이제 여기 포문에서 학습을 한다.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는 나중에 이분을 통해서 이 로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W를 학습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이 Z라는 아까 얘기했던 식을 구하고 이 Z를 시그모에 넣어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Z라고 하는 식은 W0 더하기 W1x1, W2x2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선 형식이라서 선이 되고 직선이 되고 이 직선이 여기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여기서는 여기 텐서플로어에는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위드 로짓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하나씩 풀어서 보면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라는 말이고 시그모이드를 여기서는 지금 씌우고 나서 여기다가 직접 이거 계산했는데 시그모이드를 직접 씌우는 거를 생략하고 요 Z라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뭐였는데 여기 보면은 이 부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맷 머리라고 쓴 게 이 x라고 하는 아까 x1, x2 1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는 w0 여기다가는 w1 여기다가 w2 곱해서 다 더하는 거죠. 그렇게 곱하는 게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얘가 이제 곱해서 더한 게 Z라고 했죠. 이 Z를 우리가 로짓이라고 불러요. 이 로짓은 보통 무슨 의미로 쓰냐면 이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아까 소프트맥스는 뭐 익스포넨 씌운 다 더해가지고 비율을 계산하는 거를 그것도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계산한 시그모이드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확률로 변환하기 전에 있는 이 Z라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값을 로짓이라고 부르고 그 로짓을 그냥 이용해서 바로 이 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주는 네, 그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시그모이드가 보면 뭐 1, 로드 시그모이드 어떻게 1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나왔어요. 여기다가 사실 로그를 씌우면 약간 이제 로그를 씌우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역수 취하면 또 마이너스가 앞으로 취해지고 하면서 이거를 더 컴퓨테이셔널이 계산적으로 더 오차가 없게 하면서 오류가 안 생기게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이걸 좀 더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지금 여기서 해준 거고 시그모이드인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처럼 true false인 경우에 마지막에 있는 걸 하나만 예측해서 가지고서 나머지는 1 마이너스 그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소프트맥스는 이제 각각의 클래스마다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다른 말로 각각의 클래스마다의 그 스코어 값을 뽑아내는 그 결과값을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게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돼요. 요거는 지금 사실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이런 그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만 하고 나중에 실제 실습할 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인풋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각각의 인풋마다 그냥 개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우리 다른 말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영어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서 나온 값이 어떤 하나 값이 나오잖아요. 그 값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예측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 선을 통해서 선의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입력이 많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에 들어오는 요 하나의 그 밝기 값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미지를 이루는데 그 값들을 이제 픽셀이라고 하고 이 픽셀마다 그 밝기 값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요 이미지의 사이즈에 맞게 매트릭스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RGB 이미지 같은 경우에 세 개의 채널, RGB 세 개의 채널마다 또 값이 있어가지고 그런 매트릭스를 모아놓은 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크기 곱하기 세 개의 채널 또 형태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800, 603 해가지고 만약에 그냥 데이터 개수만 따지면은 거의 몇만 개, 이제 몇십만 개가 있잖아요. 이제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각각에 있는 값들, 데이터 여기 밝기값 숫자 보이죠? 이 숫자들에다 그냥 웨이트 다 곱하고 그냥 더하면 하나의 값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그 고양이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그냥 보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이제 너무 쉽게 이제 접근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양이라는 것 자체가 뭐 빛의 반사라든지 고양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챌린지가 그냥 있다라는 거고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적으로 밝기가 확 변하는 구간 있잖아요. 그래서 까만색 여기서 하얀색이 변하죠. 이제 그런 거를 찾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 소버 필터 아니면 이 엣지 같은 걸 찾는 캐니 필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밝기가 변하는 부분을 이 이미지에서 찾아가지고 이런 걸 이제 엣지를 찾는 다음에 이 엣지를 또 이제
잘 모아가지고 값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게 고양이인지 찾는 게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 이제 이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특징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뭐냐? 라는 걸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로 그냥 학습 없이 트레이닝 없이 학습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첫 번째는 학습, 이제 두 번째부터 학습을 할 건데, 첫 번째는 학습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양이 사진을, 우리가 고양이라는 걸 몰라도 그냥 이 이미지랑 이 이미지가 좀 비슷하니까, 요거 두 개가 비슷한 걸 찾아서, 아, 그러면 이 지금 물음표 있는 이 사진은 이 클래스구나, 라고 그냥 할당한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니얼리스트 네이버, 어, 이제, 니얼리스트 네이버라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얼리스트 네이버는 그냥 비슷한 네이버가 우리 그 네이버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거면은 그 클래스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방법이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절대값을 취할 수도 있고 뭐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해가지고 실제 뭐 x, y, z에서 뭐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방법은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 거리를 잘 측정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가 가까운지 보고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와 가까우면 거기다 할당한다. 이제 거리를 측정할 때 이미지가 사이즈가 같다고 했을 때 이 픽셀 값이 차이가 굉장히 작으면 좋겠죠.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워서 제가 지난번에 L2 로스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얘는 루트 민 스퀘어 같은 거 얘기할 때 민 스퀘어 에러 할 때 어떤 예측하고 싶은 값과 그거의 예측한 값의 제곱의 합. 왜냐하면 차이를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면 그냥 다 더하면 안 되고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걸 제곱을 합을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L2라고 했을 때 제곱을 안 하고 절대값을 씌우는 건 L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L1을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하면은 픽셀의 이제 차이의 절대값의 합가 더한 거가 작을수록 그 이미지가 당연히 비슷하겠죠. 이건 디스턴스를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는 픽셀이 엄청 간단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6개나 있으니까 그냥 픽셀이 두 개라고 해볼게요. 그냥 두 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럼 이제 이런 이미지가 돼요. 여기서 이게 하나의 인풋 데이터, 또 다른 하나의 인풋 데이터. 픽셀이 두 개가 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좀 x1은 좀 밝고 x2가 좀 값이 높고 x1은 좀 낮은, 여기는 뭐 x1, 2가 더 낮은 거고 밝기가 약한 거고, 이건 두 개 다 밝은 거. 이런 식으로 픽셀이 밝기에 따라서 여기에 두 개의 픽셀만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점을 찍었을 때 내가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하나 딱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가장 가까운 게 뭔지 찾는 거예요. 얘가 제일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에다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내가 어디에 점을 찍든지 간에 어느 클래스인지 바로 할당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학습을 전혀 안 해도 데이터만 가지고서 내가 새로 오는 데이터를 바로 어느 클래스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의 클래스,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만 찾는 방법이 있고 세 개의 샘플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에 딱 들어왔는데 가장 가까운 거랑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거, 세 번째로 가장 가까운 걸 찾아서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개수가 많은 파란색이 가장 많으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순차적으로 1등, 2등, 3등을 찾는 게 이제 어 이제 K 니어스 네이버라고 해가지고 K개의 근처에 있는 이웃을 찾는다. 그러면 얘는 K 이퀄 3, KN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KN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그리고 여기 흰색은 뭐냐? 그러면 여기는 파란색, 보라색, 녹색이 다 거리가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어디에 놓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흰색이 된 거고. 근데 얘가 이제 K가 1일 때보다는 K가 5일 때, 7일 때, 8일 때 점점점 더 많은 걸 보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에 취약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노란색 뭐예요? 이 노란색은 제가 생각했을 때 노이즈거든요. 이 데이터 자체가 좀 튄 것 같아요. 노란색이 원래 여기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그럼 내가 얘는 무시하고 하나가 있더라도 여기서 노란색, 오케이. 근데 파란색, 지금 녹색이 더 많아. 그럼 여기 다 녹색으로 그냥 칠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볼수록 약간 평균 치는 것처럼 좀 더 노이즈에 덜 취약하고 이게 너무 삐뚤빼뚤하고 이게 되게 삐뚤빼뚤하게 이제 하나만 해도 톡톡 변하니까 근데 여러 개 때문에
좀 이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좀 오버피팅이 되고, 왜냐면 데이터 하나에 되게 민감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오버피팅이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언더피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에 굉장히 과적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너무 이렇게 피크에 휘둘리는 거, 그런 거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K1일 때 오버피팅, 그러니까 너무 작은 데이터 조금만한 변화에도 쉽게 변하는 거고, 오른쪽은 너무 잘 안 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와도. 그래서 이미지로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이렇게 10개의 클래스를 이제 구별하는 사이파10, 시파10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부터 트럭까지 10개의 클래스의 이미지가 각각 5만 장씩, 만 장씩 테스트 트레이닝이 있고, 트레이닝 테스트가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할 때 그냥 이 진짜 5만 개의 이미지를 다 검색해 보는 거예요. 뭐가 비슷한지,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에 대해서. 그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어쨌든 그러면 찾을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강아지 여기 있잖아요. 이거 대충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강아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얘는 딱 봐도 이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뭐 하여튼 하얀색으로 이렇게 생긴 것만 다 잡히니까 사실 틀린 게 되게 많은 거죠. 뭐 고양, 아니 뭐 개구리도 그렇고. 어쨌든 뭔가 비슷한 모양이 잡힌다라고 해서 나름 되게 뿌듯하게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어, 분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X라는 데이터가 하나하나 이제 픽셀 값이라고 하면 거기다 W라는 어떤 배수를 곱하고 쫙 더해서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를 뽑는 방법. 아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드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이걸 개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값을 찾기 때문에 파라메트리라는 어떤 변수를 얘기하잖아요. 이 변수 기반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10개의 클래스가 있는 경우는 10개의 스코어 값을 뽑아야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32 by 32 by 3이라는 어떤 이미지의 크기, 아까 제가 이미지의 크기, 위스나 하이트 곱하기 채널이라고 하는데, 아까 RGB,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라고 했을 때 3,000개, 이미 요렇게 작은 이미지도 3,000개나 데이터가 들어와요. 3,000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X가 3,000개면은 이 3,000개마다 웨이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또 클래스마다 다 있어야 되니까 또 그런 게 또 10개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10 곱하기 3072개의 웨이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W 곱하기 X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만약에 벡터라면, 이렇게 3,000개의 벡터라면은 이게 픽셀 값이 원래는 이렇게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긴 어떤 공간적인 분포에 있는 거를 그냥 쫙쫙쫙쫙쫙 데이터를 그냥 다 하나하나 수거해가지고 그냥 일렬로 모아놨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일렬로 모아놓은 이 X라는 3,000개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 이쪽에도 3,000개, 근데 웨이트가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3,000개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3,072개의 웨이트가 필요한데, 그게 또 세트가 클래스마다 필요해서 이렇게 10개가 이런 식으로 10개, 3,072개. 우리 매트릭스랑 이 벡터를 곱하면 아시죠? 이렇게 곱하는 거.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나의 값이 되잖아요. 새로운 값은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곱해서 또 하나의 값이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하는 게 10개가 나올 거니까 그 10개를 이용해서 이제 클래스를 구별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 웨이트라는 매트릭스 10 by 3072와 x라는 이 3072의 인풋을 곱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예로 그냥 2 by 2 픽셀에 대해서 4개의 데이터를 아까 얘기했듯이 벡터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럼 얘가 뭐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이제 어, 그 배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클래스가 지금 할당됐기 때문에 세 개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각각 필요하겠죠. 그럼 네 개씩 웨이트가 세 개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고양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웨이트. 이건 그냥 예시로 막 숫자를 쓴 건데 어, 감안해서 보시고, 요거는 이제 배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웨이트들 이렇게 네 개가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면 각각에 해당하는 스코어가 나온다. 뭐 여기에 바이어스, 아까 우리도 웨이트 곱해준 다음에 그냥 어떤 그 절편처럼 바이어스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로 바이어스, 편견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바이어스라고 하는 걸 웨이트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x의 인풋이 그냥 1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도 같은 게 되겠고요. 어쨌든 바이어스를 더해서
최종 스코어를 각각 클래스마다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게 높은 게 지금 여기 이게 제일 높으니까 이건 강아지 클래스라고 할당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강아지 클래스가 아니고 고양이니까 고양이가 나오도록 이 웨이트가 잘 조절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 웨이트라고 하는 이게 개수가 이 픽셀 크기랑 같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곱해지는 게 얘고 여기 곱해지는 게 얘고 여기 곱해지는 게 얘니까 이 모양에 맞춰가지고 이 웨이트를 다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다 더, 바이스까지 다 더해서 만든 이 스코어 값들이 그 클래스에 해당할 뭔가 점수다.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여기서는 잘못 나왔죠. 이 고양인데 강아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잘 나오도록 학습을 아까 얘기했던 그 로스를 계산하고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나중에 배우게 될 방법들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학습을 시켰을 때 이 웨이트들을 이제 아까 여기 봤듯이 이미지와 같은 사이즈로 놓을 수 있잖아요. 같은 사이즈로 놓고 이제 본 거예요. 이제 플레인, 이 비행기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있고 자동차에 해당하는 웨이트, 뭐 트럭에 해당하는 웨이트 각각 있잖아요. 그 웨이트들을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그려서 봤을 때 뭔가 이 자동차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곱해주는 것들이 실제 자동차 모양과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 보면은 안 보이지만 이것도 보이나요? 이 말 사진에 곱해지는 웨이트는 이 말의 모양과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W라는 거를 여기 인풋에다가 곱해서 더하는 뭔가 템플릿 같은 거예요. 템플릿 딱 곱해가지고 쫙 해서 더하면 어떤 하나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템플릿이 만약에 되게 좋은 템플릿이면 딱 곱했을 때 실제 그 이미지랑 같은 템플릿이라면 템플릿이라는 게 두 개가 같은 값을 가지면 제곱해서 더하니까 가장 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말을 보면 말이 왼쪽을 보는 것도 있고 오른쪽을 보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조금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뭐 한계는 있지만 뭐 잘 이게 될 것 같진 않죠. 뭐 이거 곱한다고 자동차가 딱 나오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어느 정도 되는 그래서 이게 결국 선형 변환 그 지오메트릭하게 봤을 때 그냥 그 평면 또는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을 쫙쫙쫙 그어서 이렇게 공간을 분해하고 여기서 이쪽에 올라가면 얘가 스코어가 높은 거기 때문에 이게 Z축을 지금 임의로 이 스코어를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노란색이 이쪽에 해당하는 영역이겠죠. 이 공간상에 이 공간상에서 봤을 때 이쪽의 영역은 노란색, 이쪽은 녹색, 이쪽은 파란색. 왜냐면 다른 것보다 이게 점수가 더 높으니까. 그죠? 점수가 높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 평면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정의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던 요 식으로부터 평면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됐을 때 그 평면의 결과값, 높이값이 그 스코어에 해당하는 확률이니까 이 평면들의 어떤 공간의 분할로부터 이 클래스가 나눠진다. 이렇게 여기는 자동차,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적인 분포로부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걸 통해서 학습을 뭔가 시킬 수 있다고 치면 학습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아까 다시 얘기했던 로스 펑션 한 번만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은 이제 뒤에 나왔고 지금 로스 펑션을 보면은 최적화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이 필요한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샘플이 세 개가 지금 있어요. 이거는 입력 데이터가 세 개인 거고 각각의 클래스 세 개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 해당을 아까 스코어 값이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이거 잘 한 건가요? 지금 이 점수는 고양이가 정답인데 자동차의 점수가 높으니까 이건 잘 못한 거고 이건 자동차의 점수가 제일 높으니까 잘한 거고 얘는 지금 오히려 이건 엄청 못한 거죠. 지금 개구리의 확률이 제일 개구리가 아닐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잘 못한 거, 잘한 거, 잘 못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말을 해주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주고 못한 거는 못했으니까 바꾸라고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웨이트, 요 W라는 걸 바꿔주는 이런 이제 전략이 필요한데요. 일단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이 로스 L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 이 함수고 여기서 W라고 하는 게 나중에 F라고 하는 게 W랑 웨이트랑 이제 잘 조합해가지고 만든 예측값 y 햇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안에 있는 게 이 y 햇과 y라고 하는 이 정답을 비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 판단하는 이 로스 함수들을 최소화하는 얘를 최소화하는 이 w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보통 하는데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어,
내가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 좋은 수익을 얻으려면 내가 총 수익을 최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뭘 바꿔야 될지, 뭐, 여기 주식의 비율을 바꾸겠다. 그럼 비율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바꾸려는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걸 트라이 할 수 있는 이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적화라는 관점에서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로스 펑션을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 x가 이미지고, 이게 y가 라벨, 여기서는 얘가 정답, 정답 아닌 걸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VM 로스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걸 아까 얘기했던 사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SVM 로스는 정답이 있으면 정답이 다른 애들보다 얼마나 큰지 이제 얘랑 비교해 보고 얘랑 비교해 본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 계산이 어떤 거냐면 요거 먼저 볼까요? 지금 두 개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정답과 이 다른 클래스 하나 비교하고 이 정답과 또 다른 클래스 하나 비교하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하나만 먼저 보면은 이게 정답인 3.2와 이 정답이 아닌 5.1과의 차이가 이제 1.9 정도 나죠. 1.9 더하기 하면 2.9고 이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상황이니까 2.9가 로스가 되는 거죠. 이게 클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보면 1.7, 마이너스 1.7에서 정답인 마이너스 3.2를 빼면은 지금 마이너스 1.7이 마이너스 3.2보다 훨씬 작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9가 나와요. 이 로스에 해당하는 요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3.9는 이미 충분히 지금 얘가 봐도 얘가 충분히 크죠. 마이너스 1.7보다는 3.2가 훨씬 크니까 요거는 오케이. 요건 괜찮아. 네, 마이너스 3.9를 로스로 봐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오케이 할까? 그러면 이제 0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요거와의 로스, 요거와의 로스, 그다음에 요거와의 로스를 각각 구해서 더한 게 2.9가 된다는.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데이터인 고양이라는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만 한 거고 이 샘플들을 각각 다 해야겠죠. 요 두 번째 데이터가 뭐 자동차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 사진에 대해서 정답을 잘 맞춘 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고 아까 잘했죠. 잘했으니까 로스가 0이고 얘는 좀 못했으니까 로스가 이제 잘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2.9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개구리는 아까 엄청 못했으니까 보면 여기서도 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로스가 나와서 이제 얘가 얘보다 오히려 더 작으니까 로스가 쫙 나오고 얘가 얘보다 작으니 훨씬 더 작으니까 마이너스 3.1이 2.5가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스가 쫙 나와서 두 개를 딱 더해서 요거 세 개 로스를 다 더한 게 총 로스가 됩니다. 샘플마다 로스를 계산하고 전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주어진 모든 데이터의 로스를 최소화해서 한 데이터만 최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근데 보통 이제 평균 내요. 그냥 다 더하고 끝내지 않고 보통 이제 평균 로스를 계산해가지고 네, 이거를 최종 로스로 우리가 본다. 생각하면 되겠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도 마찬가지. 근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일단 소프트맥스든 시그모이든 어떤 확률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쓸 때는 소프트맥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준다. 이렇게 이제 소프트맥스 씌우고 여러 개 클래스에 대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했을 때 이 모델 자체가 멀티노미얼, 이건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다는 거예요.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소프트맥스 같은 걸 씌워가지고 확률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리그레션. 이게 리그레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리그레션 모델을 쓰는 거지 실제 우리 테스트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었죠. 자,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뭐 일단 뭐 이름은 차치하고 소프트맥스 씌우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씌운다. 이제 해볼게요. 일단 고양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스코어 값이 나오면 이 스코어 값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요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씌워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익스포넨셜을 먼저 씌우죠. 그러면 음수가 전부 양수로 바뀌면서 익스포넨셜한 값이 바뀌죠. 이게 2의 3.2승, 2의 5.1승, 2의 마이너스 1.7승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한 거에 포션.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합하면 한 180 정도 되겠다. 한 190 정도 되고 190분의 190이 분모고 이제 여기는 190분의 24, 190분의 640, 190분의 0.8. 얘는 뭐 거의 0인 거고 이 클래스에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얘가 딱 봐도 사실 제일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자동차의 확률이 크다라고 나온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포션을 이렇게 이게 썸이라는 건 이거 네 개든 세 개든 들어오는 걸 다 더해서 이거의 비율을 각각 계산해 준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통한 probability 확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전까지 하는 거 우리가 아까 로짓이라고 부른다 했죠. 이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 로그 프로바빌리티 씌우기 전에 있는 요 그냥 실수 마이너스 원을 플러스 원인데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로짓이라고 부른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고양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스코어가 나왔을 때 그때 잘했느냐 못했냐는 2점 다인데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강아지도 아니고 죄송해요. 강아지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어, 개구리도 아니니까 이 고양이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점수만 보면 돼요. 좀 잘 못했죠. 얘가 1에 가까워야 되는데 0.14면 좀 잘 못했잖아요. 잘 못했지만 어쨌든 로그를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로그에서 1이 아니고 이쪽에 가까우면 엄청 못한 거죠. 거기에 마이너스 씌워서 2.04. 나머지 계산 안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면 고양이에 해당하는 probability의 로그 씌우고 마이너스 씌워가지고 다음. 근데 만약에 이 사진에 고양이이기도 하고 자동차이기도 한 뭐 고양이 자동차라는 게 있다고 하면 여기 클래스 1, 2이 나오면 이거 두 개 합칠 수도 있긴 해요. 네, 어쨌든 이런 건 잘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예제에서 이렇게 로스를 이 샘플에 대해서 총 로스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어, 계산을 했을 때 얘랑 비교하는 거죠. 사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요게 어떤 분포거든요. 사실 이것도 고양이일 확률이 100이 아니라고 이 정답을 놓는 그런 어떤 테크닉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일단 차치하고 일단 우리는 고양이라는 거 아니까 고양이에 대한 확률 1, 고양이가 아니고 이제 자동차의 확률 0. 그다음에 물론 얘가 개구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구리일 확률 0으로 놓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인 게 되고 이 확률 분포와 이 왼쪽에 있는 확률 분포 이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그 확률 분포의 비교 방법. 우리가 KL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하는 게 이 크로스 엔트피 로스랑 이제 동치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좀 소개를 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샘플하고 아까 또 자동차 사진이거나 뭐 다른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에 대해서 스코어가 계산한 다음에 또 로스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로스들을 이제 각각을 LI라고 했을 때 LI를 모두 다 더해서 시그마 LI를 해서 그거를 얘를 최소화하는 아까 얘기했던 이 W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 뭐 소프트맥스 씌우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든 아니면 뭐 SVM을 쓰든 어쨌든 평가를 하고 소프트맥스에다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든 아니면 SVM을 하든 이 로스를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로스가 나왔으면 이제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학습을 하면 돼요. 학습을 하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이제 이 W라는 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대상 모델에서 결정되는 파라미터니까 변수니까 요 W를 얘를 줄이는 방식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냥 선형 어떤 분류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을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요거나 아니면 이것도 그렇고 뭔가 이 빨간색 여기는 빨간색, 레드 여기는 블루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게 대부분의 데이터고 사진이 특히나 우리가 아까 봤을 때 뭐 지금 그냥 곱해가지고 나왔던 이런 예시 사진이 있었지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정확도가 뭐 50% 물론 50%면 10개의 데이터에서 잘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필요한 테크닉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선형 분류가 어려운 케이스 요런 이거 딱 봐도 이제 선을 그어서 구별할 수가 없고 이 오른쪽도 선을 그어서 구별할 수가 없고 얘도 선을 그어서 구별할 수가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올린 뉴럴 네트워크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네.
시프트너스 뉴스함수로 시프트너스를 사용하는 거랑 SVM 사용하는 건지 네네. 언제 그 뉴스함수를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소프트맥스 함수는 일단 그 정답을 잘 맞추도록 하고요. 정답을 잘 맞추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소프트맥스 사실 소프트맥스 중요한 게 아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제 SVM 로스를 쓰는 경우에는 SVM 로스는 어떤 내가 예측한 스코어, 정답인 스코어가 있고 정답이 아닌 것들의 거리를 멀리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케이스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그 얼굴 인식 같은 케이스에서 사람마다 그 얘네를 모아놓고 사람에서 그 A라는 사람과 B 사람끼리 모아놓고 A라는 사람과 B 사람을 서로 멀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SVM 로스에서 마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진을 안 가지면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마진에 상관없이 일단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만들고 근데 마진을 가지는 이 SVM 로스는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그냥 오케이 억셉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때문에 노이즈에 좀 그러니까 내가 정답인지 아리까리 한 것도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갈 때는 SVM 로스가 더 좋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차피 정답만 잘 맞추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한 90% 이상은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볼 건데 뉴럴 네트워크는 가장 시작은 ANN이라고 보통 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해서 ANN은 Artificial Neural Network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이라는 말이죠. 네, 인공신경망에서 ANN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이게 우리가 배운 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W를 곱하고 X를 곱하는 거는 선형 변형. 그냥 개수들을 곱한 다음에 쫙 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엄청 심플한 거고 그걸로 하나의 숫자를 만드는데 근데 이 선형 변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선과 면밖에 못 그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오메트릭하게 선을 그어서 구별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취약하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에 다 취약하죠.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과거의 접근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변환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 피처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과거에 많이 썼거든요. 뭔가 특징을 뽑는다. 이 피처는 특징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특징을 추출하는데 그 추출한 특징이 제가 딥러닝의 역할은 결국 마지막에 굉장히 단순한 함수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거를 자동화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되게 단순한 함수를 단순하게 구별할 수 있게 데이터를 바꾸는 어떤 그런 과정인 거죠. 피처를 찾는다는 거,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왼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원을 중심으로 여기 원점에 가까운 거는 빨간색, 먼 거는 파란색이니까 이걸 우리가 좌표를 폴라 좌표계라고 하는 이 영어로 폴라고 한국어로는 극좌표계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이거의 각도, 그다음에 세타와 r이라는 이 어, 이러한 표현, 우리가 이제 표현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representation 딥러닝에서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어, 굉장히, 그, 근본 있는 어떤 그런 분야 중에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어떻게 표현할지를 학습하는지에 대한,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 것만큼 이제 representation이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표현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가 R과 세타, 극좌표계를 표현하느냐, 얘는 X와 Y라는 카테시안 좌표계라고 보통 하는 이 수직한 좌표계를 표현하냐가 다른 건데, 극좌표계라는 거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피처를 추출한 거라고 봤을 때, 이제 반지름이 이거 이상인 건 파란색, 아닌 거는 이제 빨간색으로 구별하기 쉽게 바꿔준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바꿔주는 이러한 방식을 이제 전통적으로 머신러닝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커널을 만든다고 해요.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가 아까 되게 비슷한 데이터가 있는 같은 데이터인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x, y를 x제곱, y, x1제곱
컴마 x2 제곱으로 바꾸는 거예요. 각각의 데이터 그냥 제곱만 해도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니까 이 선으로 구별하기 쉽게 바꿔줘.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통해서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이제 x라는 게 들어오면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뭐 y라는 x라는 거의 도메인에서 y라는 도메인으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이게 우리가 뭐 투영 프로젝션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말 어려우니까 그냥 x라는 거에서 y로 바꿔주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함수처럼 바뀌는 거죠. 이렇게 x1 y x1 x1 x2를 x1 제곱 x2 제곱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바꿔주는 이 함수를 우리가 커널이라고 불러요. 이제 커널을 잘 찾으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커널을 잘 찾는 예제로 뭐 이제 XOR 프로블em 해가지고 이게 XOR로 이제 뭐 너무 이제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녹색이 이게 이제 이렇게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있고 빨간색이 왼쪽 아래 오른쪽 위에 있을 때 이거 선으로 구별하기 어려운데 얘가 0,0, 0,1, 1,0, 1,1이라는 좌표계에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3차원으로 표현을 해서 데이터를 조금 변환하면은 이제 x를 이제 uv라고 x 대신 uv라고 할까요? uv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좌표 xy라고 아까 불렀던 이 좌표라면은 거기에다가 uv라고 한 두 개를 곱한 걸 하나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좀 변환시켜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0,0,0은 아니 0,0은 0이 되고 1,0은 0이 되고 0,1은 0이 되고 1,1은 1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세 번째 좌표라고 생각을 하면은 XYZ 3차원 좌표 상에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얘만 1이 생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뀐 거를 직선 또는 평면으로 이제 구별을 쫙 이렇게 그으면은 요거 파란 색깔 평면 밑에는 녹색, 파란 색깔 평면 위에는 빨간색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게 일종의 우리가 커널 트릭이라고 불러요. 함수를 사용하거나 어쨌든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꿔줘서 뭔가 구별하기 쉽게 만들어준다. 라는 거고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가 배우는 인공신경망은 이런 걸 이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N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좀 동의어나 또 비슷한 말이 많아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MLP라고도 불러요. 뒤에 나오면은 뭐 fully connected layer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dense layer 뭐 이런 되게 비슷한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MLP 뭐 그냥 지금은 뭐 이렇게 사실 개념적인 히스토리가 있어 조금 개념이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냥 보면 MLP 이퀄 ANN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이 좀 다른 거고 어쨌든 이 ANN 또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변형을 해주는 거죠. 변형을 해주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웨이트 곱하고 더해서 썸해주고 하는 방식의 단순한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 시그마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웨이트 곱하고 다 더하는 거 알죠? 지금 그 다음에 그 더하는 게 시그마고 시그마 알죠? 다그 무슨 기호인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비선형, 넌리니어한, 넌리니어 비선형은 어떤 변형을 해줘요. 넌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이제 선형 변환을 해준 다음에 비선형 변환을 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아까 커널 트릭처럼 바꿔준다. 그래서 이게 선형 변환한 다음에 비선형 변환하는 이 함수는 어떤 하나의 데이터 이제 x 1, 2, 3가 들어오면은 이제 하나를 묶어서 퉁쳐서 z를 만들잖아요. 이 z 하나에 대해서만 일단 다뤄주는 그런 싱글 인풋, 단일 인풋을 가진 함수예요. 그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시그모이드 앞에 사용했던 그냥 확률처럼 바꿔주기 위해서도 쓰지만 비선형하게 바꾸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탄H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탄H는 익스포넨셜을 잘 조합해서 만들면 이런 모양으로 되거든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이걸 볼 수 있는데 탄H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까 시그모이드는 0부터 1까지로 바꿔주지만 탄H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대칭형으로 생긴 함수고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렐루라는 함수 리니어 렉티파이 유닛이라고 해서 렉티파이 리니어 유닛이라고 해서 렐루라고 부르는데 리니어 유닛 LU예요. 렐루라고 그냥 우리가 부르고 이 렐루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은 이 z라고 하는 게 들어온다 했어요. z라는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냥 0. 그다음에 z가 0보다 크면 그냥 z. 여기서는 x라고 불렀으니까 x라는 게 들어왔을 때 우리 아까 했었죠. 이거 두 개 중에서 큰 거를 내뱉는데 x가 0보다 작으면 그냥 0이 max가 될 테니까 이거를 오른쪽과 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걸 렐루라고 하고 니키 렐루는 이게 너무 0인 게 너무 심했다. 조금 이렇게 살짝 기울기를 얇게 줘서 이렇게 만들어서 선형 함수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니키 렐루고 맥스아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울기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만든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이 함수, 뭐 이쪽은 이 함수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임의의 기울기를 가지는 두 개의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게 맥스아웃이고 그다음에 엘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거 너무 뾰족한 것 같아. 뾰족한 거 좀 싫어. 그래서 여기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0보다 클 땐 x, 0보다 작을 땐 익스포넨셜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게 만든 엘루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렐루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한번 변환을 해주고 나오는 값을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이걸 한 번만 사용하면은 사실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거를 두 번 이제 한 번 더 써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그때부터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여기 Z라는 걸 만든 다음에 Z에다가 요 max라는 걸 씌우거나 아까 뭐 시그모이드를 씌우면은 뭔가 비선형적인 어떤 변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비선형적인 변환이 된 거를 이제 H라고 부르고 이거를 다른 말로 히든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어쨌든 이걸 여러 개의 아까 우리가 클래스마다 다 웨이트 곱해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스코어가 있었잖아요. 네, 클래스마다 스코어에다가 비선형 함수를 씌우면 그 클래스마다 이제 그 비선형 함수가 씌운 값들이 있을 텐데 그것처럼 클래스가 100개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웨이트를 각각 인풋의 개수만큼 가지지만 그 종류를 100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하나의 그 값들을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고 이 하나하나에 있는 값들 이제 그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 또는 히든 밸류라는 이 어쨌든 뉴런 값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벡터를 히든 레이어라고 해요. 아까 스코어 10개 했듯이 그 스코어 100개를 한 것처럼 해가지고 100개를 모아놓은 거죠. 그럼 이제 100개를 모아가지고 만든 거에서 이제 실제 마지막 클래스가 10개면은 이 100개를 다시 그냥 새로운 어떤 아까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의 인풋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이 W를 곱해서 각각 또 웨이트 곱해서 다 더해요. 근데 그게 또 클래스가 마지막에 10개니까 그런 게 또 만약에 인풋이 100개면 100개의 웨이트에 해당하는 게 또 10개 또 다른 게 또 있어야겠죠. 이렇게. 아까 계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만약에 100개가 이렇게 쭉 있으면 마지막 클래스가 10개니까 이렇게 히든 레이어 H가 100개가 있으면 이 10 by 100에다가 100을 곱해서 마지막에 10개를 만들어주는 스코어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클래스에 해당하는 개수만큼 10개가 나오겠죠. 또 이런 식으로 일단 인풋이 만약에 3000개라고 하면 3000개 곱하기 히든 레이어 개수만큼 웨이트가 쫙 필요하고 거기에 사실 바이어스도 필요하긴 한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 뉴런 값들, 100개의 뉴런 값들 또는 히든 레이어에 있는 그 값들을 이제 다시 한번 웨이트를 곱하고 쫙 해서 10개의 스코어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면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딥러닝 또는 이제 ANN 또는 MLP라고 부르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분류를 하자라는 게 이제 투 레이어 이게 레이어를 개수를 셀 때는 이게 히든 레이어의 숫자를 세는 게 아니고 이 히든 레이어 넘어갈 때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의 개수를 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 개 있고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투 레이어라고 하고 얘가 하나의 레이어예요. 이것도 하나의 레이어. 얘가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지만 이걸 근데 어쨌든 얘는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근데 이제 레이어의 개수를 따지는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따진다. 어쨌든 그래서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가장 단순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레이어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3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죠.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투 히든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신경망처럼 막 복잡하게 계산이 되잖아요. 왜냐면 얘가 인풋이라고 하면은 이 하나의 Z1 또는 아까 H라고 했을 때 H1이라는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웨이트가
이제 각각 존재하고 얘네들의 조합으로 H1이 만들어져요. H2, H3가 이제 모든 인풋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선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 있다. 아까 뒤에서 우리가 나중에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했지만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보면 그냥 굉장히 단순한 두 개의 클래스,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는 데이터를 임의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X1이랑 X2 이렇게 두 개의 입력으로부터 두 개의 클래스,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별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그리고 실습할 거라서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데이터를 그냥 임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X1, X2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제가 아까 다 안 썼는데 이번엔 다 써볼게요. W1, W2 아이고, 엄밀하게는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있어서 1부터 쓸게요. 1, X1. 바이어스를 따로 더해줘도 되는데 이게 그 표현의 방식의 차이긴 하거든요. 그냥 따로 더해줘. 미안해요. 한 번만 다시. X1, X2로 하고 이제 W1, W2가 필요하죠. 입력이 두 개니까. 자, 그러면은 W1이 필요하고 W2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이게 지금 히든 레이어에 필요한 요거를 사실 바이어스 더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는데 이걸 최종적으로 스코어를 두 개 뽑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히든 레이어에 해당하는 뉴런을 두 개 뽑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W1, W2가 하나 필요한데 H1에 대해서, H2에 대해서 또 하나 필요해요. 이거 두 개가 제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를 다르게 붙일게요. 여기는 앞에다가 1을 쓴 거는 첫 번째 H1을 위한 W, 얘는 H2를 위한 W로 해가지고 H11, H12, H21, H22. 첫 번째 붙는 인덱스는 히든 레이어를 위한 거를 의미하고 두 번째 있는 인덱스는 X1, X2를 위한 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H1 equal W11, X1 플러스 W12, X2 더하기 B1 H2는 W11 W21 X1 플러스 W22 X2 더하기 B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선형 변환이에요. 선형 변환이라는 거는 그냥 개수를 곱하고 더한다. 우리가 1차 함수 엄청 간단해요. 1차 함수 그냥 기울기랑 절편 있듯이 굉장히 단순한 거고 그럼 H1, H2 사실 여기서 제가 H1라고 불렀지만 뒤에는 사실 Z라고 미안한데 이걸 Z라고 다시 바꿀게요. 네, 추가해 줄게요. 뒤에서 Z라고 제가 그래프를 그렇게 써가지고 제가 Z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Z라는 거는 아직 액티베이션을 씌우기 전에 있는 인자를 보통 얘기하고 또 Z1, Z2는 그냥 이렇게 선형 변화를 조금 뭔가 다른 개수를 곱해서 해준 거고요. 그거를 이제 시각화 해봤어요. 실제로 이건 지금 학습을 시킨 후에 이거 임의로 처음에 웨이트를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웨이트를 임의로 아무 값이나 넣은 다음에 그 아무 값이나 넣은 걸 이제 개선시켜가지고 웨이트를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바꿔줘서 이제 좋은 이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구별되게 만들어진 웨이트 기준으로 지금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Z1, Z2가 나오겠죠. 그럼 Z1, Z2라는 두 개의 변수로부터 또 빨간색, 파란색 점을 딱 찍어가서 시각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사진이에요. 또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분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결국 선형 변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 기계과에서는 많이 배우는데 이게 돌리고 찌그러뜨리고 쉬어라고 찌그러뜨리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변환의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완전 왜곡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른 곳에서 보듯이 이렇게 돌아가고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선형 변환을 통해서 만들어진 Z1, Z2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이렇게 돌아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그모이드를 씌워요.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이제 이렇게 돼요. Z1, Z2에 사실 이게 시그모이드 씌운 Z1, 2, 시그모이드 씌운 Z2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여기 Z1, Z2 보여준 거고 요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딥러닝의 역할은 뭐라고 했죠? 선형 변환, 선형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사실 이것도 다 학습시킨 이 기울기에 따른 이 그냥 선형 분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 선을 통해서 이 y1, y2를 구별해주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는 빨간색, 요거 밑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학습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하면은 시그모이드라는 거를 설명할 때 제가 요 데이터를 Z1에 대해서만 이제 너무 헷갈리니까 요거를 그냥 Z2 다 무시하고 그냥 위아래로 살짝 터트려가지고 이게 Z1이라는 축에서 그냥 그려봤어요. Z1 축에서 봤을 때 0을 기준으로 대부분 데이터가 다 몰려있죠. 왜냐면 원래부터 선형 변환을 통해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오른쪽은 좀 파란색이 많고 여긴 사실 왼쪽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둘 다 공존하는 데이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Z1인가? 미안해요. 제가 헷갈린 보니까 일단 Z1인지 Z2인지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Z1, Z2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Z2가 같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에 Z2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어디든 분포할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큰 거는 이미 1로 다 수렴해. 여기 이쪽으로 작은 거는 다 0으로 수렴하고 여기에 사이에 있는 값만 굉장히 확대해서 보게 돼요. 왜냐면 여기 0과 1에 무조건 다 있고 아까 봤잖아요. 여기 대부분에 있는 것들은 이쪽으로 다 이렇게 벽에 붙어요. 왼쪽에 있는 건 다 왼쪽 벽에 붙고 자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왼쪽 오른쪽에 자석이 있어서 데이터들이 이쪽 쫙 이렇게 끌려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되게 자세하게 보게 돼요. 사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벌려서 보는 거라서 이 순서가 바뀌진 않는데 어쨌든 이 사이에 있는 걸 확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양쪽 끝으로 데이터가 쫙 빨려 들어간다. 어디로? 데이터가 0보다 큰 거는 1로, 0보다 작은 거는 0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왜냐면 지금 얘가 Z면은 여기가 0이잖아요. 0보다 큰 건 이미 여기에 있으면 다 1인 거고, 여기에 있으면 다 0인 거니까, 사실 여기 진짜 0 근처에 있는 것만 눈에 띄고 나머지는 다 0일로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가 생겼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이쪽 네 개, 그게 데이터가 쫙 빨려 들어가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 여기 0,0 근처를 엄청 확대해서 보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렐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학습을 이제 랜덤하게 시키기 때문에 이게 선형 변화는 다르게 되고요. 이렇게 Z1, Z2를 보게 되고 이 Z1, Z2에 대해서 렐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것만 살아남고 0보다 작은 거는 다 0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은 Z2가 0보다 작은 건 어차피 여기 다 위에 여기 0으로 붙겠죠. 이해가죠? 그럼 Z1 입장에서도 0보다 작은 거는 다 0으로 붙겠죠. 그래서 여기 0,0이 여기 있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렐루를 씌우면 이렇게 되고 렐루를 씌운 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을 이게 실제 학습시킨 이 선인데요. 이렇게 선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펼쳐서 보면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는 이미 0보다 작은 구간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렇게 되고 이거 색깔을 바꿀게요. 색도 잘안 돼요. 색으로 이렇게 사실 이게 제가 정확히 찍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공간을 이렇게 접고 접어가지고 어 원래 이렇게 동그랗거나 복잡했던 아까 뭐 케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한 공간을 이 렐루라든지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좀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결정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실습을 위한
거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실제 변환되고 학습시키는 걸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이어서 뉴럴 네트워크랑 그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웨이트를 변화시켰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약간 예고편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학습시키냐면 로스가 줄어드는 게 좋다 했죠. 어떻게 줄일 거냐면 웨이트라는 게 아까 4개가 있잖아요. 4개를 그냥 조금씩 바꿔봐. 근데 로스가 어떻게 하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감소될 거죠. 숫자니까. 그럼 그냥 감소되는 방향으로 계속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감소되는 방향이라는 거는 웨이트가 로스에 대한 미분 형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부터는 말이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웨이트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킨다. 그게 최적화라는 거고 그게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